내가 어린아이일 땐 말투, 마음, 생각이 모두 아이와 같았지.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어릴 적 일은 모두 버려야 하는 법. 부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시패의 존귀하신 대변인이시여. 어우, 잘생겼어. 가까이 오게 가족이여. 그분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니. 선데이는 고퍼우드에게 걷어진 후 유복하게 자라 화합의 길을 걸으며 화합의 낙원에 들어가기 전 해야 하는 고해 성사를 진행했었다. 한 여행객이 찾아왔다. 그 남자는 꿈을 쫓아 페나코니를 들어오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고 한다. 실은 전 페나코니에 미입국했습니다. 배표를 사기 위해 팔 수 있는 건 전부 팔았죠. 집, 땅, 그리고 두 아이까지. 그는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며 두 아이들이 노예가 되면 간신히 생명 유지를 시킬 수 있고 본인의 일이 잘 풀리면 두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라고 고백한다. 하지만 결국 사냥개 가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난처한 상황이라 말한다. 선데이는 가족은 모두를 포용한다며 사냥개 가문의 추적을 멈추게 한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가족과 시계공예 사건을 언급하며 페나코니의 권력을 쥐고 있는 가족과 참나무 가문의 차기 가주로 유력했던 선데이를 좋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선데이는 생각한다.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제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강자의 권위와 부가 죄를 덮을 수 있다면 누가 그들을 심판합니까? 약자가 생존을 위해 어떤 대가도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합니까? 순수한 영혼마저 죄를 저지른다면 누가 그들을 위로합니까? 정말 약자를 돕는 강자가 낙원의 근간이라면 누가 그들을 괴로운 세상에서 울부짖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아무리 스텔러론이 중요해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괜찮습니다. 원래 조화의 축제는 은하의 행복과 조화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즉시 멈춰야죠. 조율사가 없다면 하모니 성가대도 강림하지 않을 테고 축제도 평범한 공연으로 전락하겠죠. 페나코니가 없어도 사람들은 각자의 환각 속에서 살아가지. 자기 가치라는 환각 말이야.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자신을 강자라고 여기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면 약자라고 여기지. 하지만 가치란 건 사람들이 근거 없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며 가치의 총합에는 한계가 있어. 누군가 가치를 이루려면 반드시 남의 것을 약탈해야 하는 법이지. 그렇게 약자들은 착취당하고 핍박당하게 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언제나 헛된 자기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 그건 약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비극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에서 시작돼. 페나코니가 좋은 꿈이라고 불리는 건 비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이야. 이곳엔 행복만 있을 뿐 비극이란 없어. 아직 초기 형태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 아닐까? 나는 잘 모르겠네. 너는 스파클? 여길 봐요. 이 귀여운 소녀는 누굴까요? 로빈 목소리로 저런 대사 치니까 진짜 이질감 든다. 안녕? 오빠, 여기서 또 만나네. 그러지 마. 본 모습을 드러내. 네 계략은 우리에게 안 통하니까. 재밌게 놀았으면 이만 떠나죠. 화합의 악장은 잡음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뭐야? 진짜가 돌아왔다고 난 쓸모가 없어진 거야? 내가 가족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진짜 실망이야. 왜 도와준 거야? 그건 붓꽃 가문 가주의 개인적인 부탁이야. 우리와는 관계없어. 조화의 축제? 으름장 놓기는 너희가 무슨 쾌락을 꾸미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귀여운 로빈 씨도 무대에 서지 않을 생각이지? 너도 봤잖아. 다 알고 있네? 좋은 꿈이 화합의 관리 아래에서 얼마나 꼴불견이 됐는지. 꿈의 땅 페나코니. 너희 남매가 바라던 낙원이 고작 이런 모습이야? 어허. 입 다물어. 알겠어. 가면 되잖아. 근데 로빈 씨,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꿈에서 사는 이들이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불꽃놀이나 기다려야겠네.
그게 남은 선물은 너희에게 줄게. 불행하게도 조화의 축제가 열린다면 또. 잃어버리지 말고 공연장에서 꼭 사용하도록 해. 아주 짜릿할 거야. 꿈의 주인이 곧 오시려나 보군. 드디어 만난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많은 일이 달라진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해도 누군가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법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오빠나 특정한 누군가일 필요는 없어. 우리가 약속한 낙원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페나코니는 한낱 꿈일 뿐 현실 속의 고민과 고통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다야. 아까 그 어르신 기억나? 이 꿈이 없었다면 그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거야. 그건 그래. 하지만 페나코니가 없었다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잖아. 지식학회에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 중이라고 들었어. 오. 그런 삶은 평범하고도 아주 괴로울 거야. 하지만 혼수 상태로 좋은 꿈이라는 호스피스를 받는 어르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페나코니는 그들에게 미래를 준 걸까? 아니면 미래를 빼앗은 걸까? 모든 것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법이야.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아예 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어. 누구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미래와 인간의 관계는 하늘과 새와 같아. 사람들이 나는 게 새의 천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떨어져 죽은 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어릴 때 우리가 거둬들였던 조아의 비둘기 기억나? 우린 그 새를 어떻게 키웠었지? 새장에서. 새장에 넣어둔 채 매일 밥과 물을 갈아주고 깃털을 빗겨줬어. 그리고 내가 페나코니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장 문을 열었지. 네가 슬퍼할까봐 편지에 적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 어? 네가 떠나고 나서 얼마 뒤 그 새는 네 방 창문 아래에 떨어져 죽었어.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난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 새는 새장에서 살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니야. 날지 못한다 해도 그들의 종착지는 여전히 하늘이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 세상에 평생 날지 못하는 새끼 새가 있다면 그 새의 종착지가 하늘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은하 열차를 떠올려봐. 무명객은 각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며 우주 전역의 명성을 떨치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고된 여정을 버틸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불가능해. 평범한 사람은 개척이란 태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운명의 길에 은하 궤도가 끊기고 열차가 버려지고 에이언즈가 죽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겠어. 그건 궤변이야. 그 논리대로라면 미래는 영웅들의 특권이 되는 거잖아.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야. 미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자기 가치거든. 세상에는 만인에게 존경받고 추앙되는 영웅이 존재해.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은 평생 영웅이 될 수 없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누군가는 후천적인 불행에 빠지며 누군가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굴복하지. 생존 앞에서 그들은 평등해. 외력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빼앗기고 말일까. 그래서 약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 자신을 대하듯 충분히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조아의 손가를 통해 그걸 배웠잖아. 화합의 뜻은 원대하지만 이 태평한 좋은 꿈에서조차 강자는 점점 강해지고 약자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인간 본성의 위대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나약함 역시 존재한다고. 중요한 건 인간이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평등이라는 헛된 미래는 논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 자연 선택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떨어지는 새끼새는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이야.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면 그저 살기 위해 산다는 거야? 화합조차 곤경에 빠진 약자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에이언즈가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첫 번째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을 때 온 세계가 그 새에게 걸었던 기대를 종종 잊곤 해. 그날 이후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새끼새는 없었어. 아, 썬데이의 말이 참... 썬데이랑 로빈의 대화가 좀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약자는 반드시 생겨나고 그자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페나코니의 좋은 꿈. 로빈, 좋은 꿈에만 묶여있으면 현실 세계에서 나아갈 수 없다. 가치관이 다른 거지 이거는. 네, 이제 저희가 길을 개척할 차례예요. 그의 못다 이룬 염원을 가지고 왔으니 내 마지막 임무도 이제 끝이군. 어디 가게? 내 생각에 웰트만 협상에 나서는 걸로 부족할 것 같아. 가족의 봉쇄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느니 먼저 공격하는 편이 나을 거야. 우린 스텔라론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가족은 좋은 꿈을 안정시키는 열쇠인 스텔라론을 중요하게 생각해. 상대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그들은 급히 반격해올 거고 그 성급함은 곧 빈틈이 되겠지. 맞아요. 스텔라론으로 위협한다면 협상이든 전투든 저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하지만 문제는 조화의 축제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극장에 접근하냐는 거죠. 어라? 왜 다들 조용해? 그럼 내가 대답할래. 난 답을 알거든. 뭔데? 역시 자네야. 내가 없으면 이 열차팀도 끝장나게 생겼네. 역시 자네야. 소문에 따르면 조화의 축제가 열리기 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오디션이 열린대. 오디션? 뭐야? 로빈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대. 물론 그보다 중요한 건 일반 관객보다 먼저 극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오호. 블러거 씨, 저희와 동행하실 건가요? 내게 그럴 시간은 없을 듯하군. 허구의 인물로서 난 내 마지막 임무를 다 했어. 와. 오. 솔글레를 마시면 좋은 꿈이 솔솔솔. 힙한데? 와. 오. 좋은 꿈이 솔솔솔. 정식으로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반드시 이길 거예요. 내 옆에는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고 전부 각각의 시대와 관련이 있지.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되네.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가진 인기 참가자지. 네가 반디 씨와 한 팀이 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 바라던 바입니다.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가자 반디야. 가는 거야. 겁나 멋있다. 오. 우와. 핀볼? 우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우와. 와. 액션파. 슝. 우와. 액션스타 오디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솔글레드는 전부 우리 거다. 뭐? 몬스터 연기를 강요당한 버블도. 살살 할게. 이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반디야 지루하지? 응. 빨리 끝내줄게. 가장 빛나는 고릴라가 될 테다. 구. 아니. 구호? 적들을 모조리 삼켜버려라. 여긴 절규잖아. 솔글레드 마시면 좋은 꿈이 솔솔솔. 캬! 마이너스. 분필 맛을 쬐끔만 봐라. 죽더라도 솔글레드의 명성은 영원할 것이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가자. 웰트 씨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전투로 해결할 수 있겠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진 않았으면 좋겠네. 반디는 진심으로 즐기고 있지 않다. 그저 장애물. 슛! 파즈의 신사? 용감한 하루 형제.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뭐야?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저씨
이런 말투신 거였어요? 저 좀 충격받았어요. 매우 멋진 챗소리를 낸다. 그럼 Alright, alright, alright. Go to die. Cu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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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lp me, help me. 오. 와우. 얘 이러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지독한 컨셉충이잖아. 대체 뭐라는 걸까? 내가 나설 때가 왔군. 안녕, 시계소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시계소년? 내 눈에도 보여. 지금 바로 통역을 도와줄게, 잭각. 고맙다. 드디어 끝났어. 마지막인가? 덤벼라 빨간 머리. 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안녕? 멈추시죠. 아름다운 나가시. 당신이었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제 비천한 칭호를 들으셨다니 정말 영광이군요. 비천한 칭호? 다만 공작새처럼 화려한 컴퍼니 파견원은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어벤츄린 씨를 아시나요? 어딨나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고요.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께서 우주 최강의 미모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 저는 인정해요. 두 분 미의 시련을 받아주시죠. 지도가 필요한 건가? 제가 해야 돼요? 가자. 은하 방망이 협회. 오. 갑자기 그 짤이 생각나네. 감사합니다. 조아의 축제 슈퍼스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선생님 극장에 들어가기 목소리였나? 전에 주최 측을 대표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그분의 빛 아래에서 행복하시길. 하이, 협상은 끝났나요? 약속대로 전 여동생 그리고 웰트 씨와 함께 꿈의 주인을 만나 페나코니와 스텔라론의 진실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의견 통일을 이뤘어요. 저와 참나무 가문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말이죠. 갑자기? 축제의 별은 무질서와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는 꿈을 쫓는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죠. 다들 모였으니 이제 협상을 시작해보죠. 저희가 처한 곤경과 선택, 각자의 이상과 신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걸어야 할 유일한 길에 대해. 너는 뭐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조화의 축제가 이미 오래전 악당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뜻인가? 조아의 축제가 시작되면 스텔라론의 힘이 노랫소리를 타고 페나콘이 곳곳으로 퍼지게 되고, 그럼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혹시 의심 가는 인물이 있는가? 미안하지만 정말 스텔라론의 존재를 모르셨나요? 기가 막히는군. 무명객이 내게 화살을 돌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네. 썬데이, 그분께 빛을 내려달라 간청하고 내가 거짓말할 수 없도록 그분을 대신해 내게 질문해 주겠나?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저자가 그거 한다, 거짓말이나 그거.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도록 혓바닥과 손바닥에 연철로 낙인을 찍어주소서. 시작하게.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만 독실하며 다른 신을 경배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네. 그분께서 당신의 신념을 목도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잠시만 기다리시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번영이 소위 말하는 율령에 의탁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말하는 신이 시패가 맞긴 한가요? 오? 신주 시패가 아니라면 그 어떤 신이 이토록 복잡한 악장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나? 완벽한 조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은연중에 화합을 변질시킨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악장에서 은밀하게 생겨난 불협화음인 거죠. 머나먼 과거 한 에이언즈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은하의 율법을 만들고 그의 신도들은 천회 합창단을 결성해 온 우주에 장엄하고도 엄숙한 성가를 전파했답니다. 훗날 그는 몰락했고 그 에이언즈가 걷던 길은 화합과 충돌에 후자에 흡수되어 동화되었죠.
우주에 울려 퍼지던 합창은 한동안 끊겼고 다시 합창이 시작되었을 땐 이미 초하의 성가가 된 후였습니다. 에이언즈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인 없는 운명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지나치게 예리한 건 좋은 일이 아니네. 헐, 이래서 눈치 빠른 애는 싫다니까? 역시 그랬군요. 선데이, 우리의 위협을 위해 두 사람을 잠시 쉬도록 해주거라. 헐. 네? 로빈! 아이고! 미안, 로빈. 너는 이 모든 걸 모르길 바랐어. 너 무슨 짓을... 내가 노래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야? 페나코니를 뒤덮은 그림자가 실은... 처음부터 우린 화합의 아이가 아니었어. 우리가 꿈꾸던 낙원도 시페의 손에서 탄생해서는 안 되지. 모두의 행복은 오직 모든 사람 위에 서 있는 한 사람만이 약속할 수 있어. 율법 속에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화합 속에서 우린 질서를 얻은 거야. 미쳤다. 와. 믿을 수가 없어. 페나코니에 질서의 잔당이 남아있을 줄이야. 그러게, 완전히 먹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웰트 아저씨와 로빈 씨를 어떻게 한 거죠? 걱정 마세요. 운명에 대해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준 것뿐입니다. 야, 너는 동생까지 그래버리면 어떡해. 저희와 협상을 하고 싶다는 건가요? 그니까 인질 잡힌 거잖아, 우리는. 그들은 무사합니다. 질서에 속한 아름다운 신세계에선 더더욱 그렇죠. 아, 이놈 미친 애였네. 죽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킬 생각인가요? 지금껏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히메코 씨가 관심이 있는 듯하니 톡 터놓고 얘기하도록 하죠. 여러분이 은하열차 페나코니 이 우주에 대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질서의 길을 걷는 자의 뜻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선데이는 본인의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해 열차팀 일행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끌어들여 과거에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며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라 질문한다. 조화의 비둘기, 고해성사 등의 사건을 통해 은연중 쌓아져왔던 선데이의 이념을 결정짓는 사건이 있었다. 페나코니를 떠나 여행 중이던 로빈은 전쟁 중이던 카스벨리나 세븐이라는 행성에서 노래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등의 활동을 하던 중 목에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로빈은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 하지만 로빈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던 선데이에게 이 소식을 숨겼었고 그는 고퍼우드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 어이구. 제 여동생이 왜 늘 그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그랬구나. 아시겠죠? 그랬구나.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로빈이 화합의 길을 걷는 일에 동의하실 건가요? 아니 근데 있잖아, 로빈이 위험한 곳을 가서 그렇게 된 건 맞지만 아니 항상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보장은 없잖아. 그렇지, 선데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하게 보일 수 있겠네. 실제로 진짜 죽을 뻔했고. 그렇다고 로빈이 화합의 길을 가는 걸 포기한 게 아니잖아. 그런 일을 겪었어도 존중을 해주되 그런 위험한 곳을 가는 거는 자제를 시켜야겠지. 그리고 막는다고 해서 로빈이 안 할 것 같아? 응원해줄게. 그 대신 조심을 시키면 되잖아. 선데이는 오직 질서만이 페나코니를 구할 수 있다 굳게 믿고 있으며 현실에서 도망쳐 좋은 꿈으로 온 사람들을 질서 하에 두어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벗어나 강자, 약자 구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이라 한다. 그들이 꿈에서 행복하게 지낼 때 본인은 혼자 깨어 모든 대가를 짊어질 것이라 말한다.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질까요? 바로 꿈에서 깨어나기가 두려워서죠. 하지만 반디는 선데이가 하려는 짓은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약자의 기준 또한 타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론한다. 혹시 당신 눈에 저도 약자로 분류되나요? 너 쌤 맛 좀 볼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 잘했다. 반디 씨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으니 은하열차도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겠지.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타인이 정해주는 게 아니지. 부탁할게. 미알 씨가 당부한 대로 우리의 선택을 전해줘. 왜 이걸 저한테
실례지만 여기는... 미샤야.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미샤? 이 꿈방울은 한 무명객이 은하열차에게 남긴 선물인데 이상하게도 선물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커다란 공간의 정체라면 열심히 떠올려 볼게요. 대체 왜 미샤가 이 꿈방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게. 아직은 확신이 아닌 추측일 뿐이야. 낯익은 풍경이네요. 너와 반디 씨는 이곳에서 죽음을 마주쳤어. 맞아요. 이상하네요. 여긴 호텔과 완전히 다른데도 꼭 와본 것 같아요. 게다가 한동안 살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전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긴 대체... 일종의 기억상실 현상인 것 같아. 조금 전에 얘기했던 2개의 방을 둘러보도록 해요. 죄송하지만 시계공에 관한 일은 저도 잘 몰라요. 미하일은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에요. 미하일 할아버지는 항해사예요. 할아버지는 항상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셨어요. 미하일이란 이름은 할아버지의 부모님인 위대한 바다 여행자 미하리와 일리스에게 물려받은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는 돌아오실 때마다 제게 항해 일지를 보여주며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제 꿈은 그분과 같은 모험가가 되는 거였죠.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새로운 여정을 떠났어요. 얼굴을 못 뵌 지도 오래됐죠. 종이새, 시계소년, 거울아가씨는 모두 나침반호의 선원이에요. 나침반호는 신대륙으로 향하는 배예요. 그리고 시계소년은 위험이 닥칠 때마다 나침반을 조작해 모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죠. 시계소년과 동료들은 한 번도 좋은 꿈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지 않나? 듣고 보니 그런데요. 정말 이상해요. 제 기억 속 시계소년은 분명 신대륙에 도착했거든요. 아무래도 시계소년에게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것 같네. 미하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공이 아니라 진짜 항해사인가 봐. 그런 것 같아. 미샤의 말대로라면 꿈방울 속 풍경은 미샤의 어린 시절 기억일 테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미샤는 페나코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양 행성에서 태어나 평범한 날을 보내는 아이여야 해. 조금만 더 가보면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미하일 할아버지는 하늘의 더 넓은 바다, 바로 별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먼 여정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이를 태우고 끝없이 별바다를 오가는 열차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은하열차예요. 이제 생각났어요. 미하일 할아버지의 친구는 무명객 일행이에요. 그들은 별이 일으킨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세계에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제게 줬어요. 그건 미하일 할아버지의 보물이자 모든 항해 이야기에 등장하는 물건이었죠. 할아버지는 앞으로 역경이 닥칠 테지만 이 회중시계의 바늘이 길을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발걸음을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간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방 저편에서 열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맞아, 미샤. 그래서 우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따라갔어. 그렇지? 응, 그때 갔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바로 제 시계방이에요. 전 여기서 태엽과 톱니바퀴 수리법을 배웠어요. 정밀한 기계를 좋아했거든요. 나침반호 선장인 저는 동료인 시계소년 거울아가씨와 함께 꿈에서 신대륙을 찾았어요. 거울아가씨가 누구지? 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꿈방울 속의 건물이 어릴 적 네 집인 거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 꿈방울이 제 집이에요. 에? 그럴 수가 있나? 나만 이해 못한 것 같은 이 소외감은 대체 뭔데? 나도 몰라. 전에 얘가 자신에게만 보이는 시계소년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응. 당연하지. 지금 곁에 있는 시계소년이잖아. 근데 꿈이 흐르는 암초에선 모두의 눈에 보이지 않았나? 맞아. 웰트 아저씨는 인사까지 했는걸? 맞아. 은하열차 일행은 전부 동심을 가지고 있나 봐. 그런가 봐. 답은 바로 은하열차야.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열차팀 이외의 다른 사람은 시계소년과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그러네. 특정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밈 생명체라니
꼭 누군가 무명객에게 남긴 밀서 같지 않아? 하지만 미샤한테도 시계 소년이 보이잖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한 동료라지만 미샤는 개척의 길을 걸은 적이 없는 걸. 그게 비밀의 핵심이야, 마치 세븐스. 시계소년뿐만 아니라 열차팀 이외에 누군가가 미샤와 이야기하는 걸 본 적 있어? 설마. 그게 답이에요, 마치 세븐스 씨. 이 꿈방울은 제가 탄생한 곳이고 전 기억의 영역 민과 같은 꿈속 사람이죠. 그래서 집이라고 했던. 오 마이 갓. 원래대로라면 꿈방울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실과 기억이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시계소년과 이곳을 벗어났나 봐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시계공이 남긴 꿈방울이 텅 비어있던 건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제멋대로 떠나서 그런 거였어. 그렇네. 네가 들은 경적 소리는 페나코니에 도착한 열차에서 나는 소리였고. 맞네. 그렇게 네 이름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저를 도와 이 기나긴 여정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다시 제 소개를 할게요. 설마. 전 프레츠 스미르 은하계 루샤카 행성 출신이자 항해사 미하엘과 샤르의 양자예요. 두 분은 제게 두 분의 희망과 소원이 담긴 이름이라는 보물을 주셨죠. 레그워크 샤르 미하엘, 줄여서 미샤예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름이 시계공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된 거였군요. 육체는 죽었지만 정신은 밈으로 만들어서 남겨놓은 거군요. 전 그분 인생의 축소판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와 동행한 이 아이는 어린 시절 그의 좋은 꿈속 철부지 주인공이야. 시계소년의 좋은 친구이자 젊은 도제, 미래의 열차 정비사인 동시에 그의 일생의 개척의 시작점이기도 하지. 말투 바뀐 거 봐. 오 마이 갓. 인생이란 여정의 끝자락에서 난 소중하게 여겨온 불씨를 가장 깊은 꿈속에 남겨두고 후대 무명객들에게 맡길 생각이었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멋대로 꿈방울에서 나간 걸로 모자라 사명을 완전히 잊고 말았지. 우스운 모습을 보여 미안하군. 미샤도 안내자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에 자신을 호텔 벨보이로 착각하고 이 친구가 꿈에 처음 들어온 순간 그 앞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는 처음부터 시계공의 유산과 스쳤던 거 아닐까요? 그렇네. 나더러 평생 빙빙 돌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던 못난 친구가 하나 있었지. 갤러거잖아. 너희가 이곳을 찾아왔다는 건 시계공의 유산이 뭔지 궁금하다는 뜻일까? 이 너덜너덜해진 열차에 유산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여전히 엔진실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것뿐이지 않을까 싶군. 페나코니가 어떤 상황인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네. 그러니 너희에게 줄 것은 이야기와 2개의 선물뿐이라네. 내 회중시계를 주지. 나와 기나긴 여정을 함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계속 나아가도록 인도해. 이렇게 많은 위대한 이들과 지금에 이르게 해준 시계라네. 그리고 내 모자도 받게. 모자? 그 항법사가 내 머리에 이 모자를 씌워준 후 난 개척의 여정이 영원하리란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됐지. 이제 너희가 선택할 차례군. 결정을 내렸다면 저 문을 열고 한 노인의 기나긴 꿈으로 향하게. 그럼 난 이 시간의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지. 할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누군가 루샤카를 구해야 하는데 어찌 나라고 안 되겠느냐, 미샤. 가지 마세요. 네? 아니면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없더라도 넌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알게다. 알고 있는가? 할아버지에게 그걸 봤던 그날 난 크게 깨달았다네. 그건 회중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었네. 그러니 네 이름은 나침반 소년이고 시계공은 곧 무명객일 테지. 꿈이 흐르는 암초에 도착했어. 이제 어디 갈 거야? 시계소년, 난 어디도 가지 않을 거야. 죽으러 간다. 달빛 아래에서 잠시 쉬기. 이미 먼 길을 걸어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어. 그럼 푹 쉬고 다시 출발할까? 다시 출발할 수 없어. 아니, 난 여기 남아있다가 끝을 맞이할래. 끝이라고? 미샤,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랬잖아. 개척의 여정은 영원할 거라고. 그래, 내가 그랬었지. 이제 네가 너만의 다음 역을 결정하도록 해. 나만의 다음 역? 그게 어딘데? 난 처음부터 줄곧 너만 따라다녔잖아. 하산해. 배운 거 많을 거 아니야. 미샤, 왜 그래? 너 오늘 진짜 이상해. 기분이 안 좋은 거라면 평소처럼 시계 트릭을 써보자. 하긴 이 꿈속에선 시계 트릭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지. 그렇다면 시계 트릭이 뭔지 알아? 뭔지 아냐고? 잘 모르겠어. 누구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주저할 때가 있어. 하지만 겁먹지 않아도 돼. 막막함을 느끼다가도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마음을 먹고 위대한 결정을 내리곤 하니까. 그게 냉정함이든 기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작은 추진력일 뿐이야. 그러면 발걸음을 내딛고 나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돼. 그 작은 힘을 내게 줄 테니 더 많은 이들에게 그 힘을 전해줘. 그 힘이 바로 개척의 의지인 시계 트릭이야. 마음만 먹으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겠지. 그저 시계 트릭은 작은 도움일 뿐이야. 시계바늘은 쉴 새 없이 돌아가지. 인간의 혼란, 번뇌, 나약함이 끝나지 않듯이. 하지만 사람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네 시계바늘이 항상 앞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내 여정은 여기서 끝일세. 앞으로는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개척이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따라 더 멀리 나아가는 거죠. 미하일 씨의 꿈속 페나코니는 질서에 속하지 않아요. 야, 연출 쩐다. 의지는 이어지리라. 위대한 의지는 이어진다. 하필 이런 때 그 에이언즈가 페나코니를 바라보다니. 개척의 계승이 공명을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단결이 에이언즈를 감동시키기라도 한 걸까요? 감동시킨 거지. 어쩌면 그분도 페나코니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궁금해서 세상을 떠난 에이언즈를 대신해 보러 온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과 107,336명의 왜 이렇게 많아? 참나무 가문을 대표해 여러분을 정식으로 초대할게요. 페나코니 극장으로 가서 곧 열릴 조화의 축제에 참가해 주시죠. 물론 여러분은 관객석이 아닌 무대에 오르셔야 해요. 아키비리의 길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용기와 각오를 보여주시죠. 와, 일로 예쁜 거 보소. 격파 특수 효과가 증가하고 추가로 격파 피해. 이거 부트일이랑 같이 써야겠다. 기대해줘. 기대해줘. 빠밤! 얘 표정 봐. 기대해줘. 슈퍼 격파 피해 1회. 딜 왜 이래? 아무래도 썬데이 씨는 자신의 이상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질서의 오름을 증명하고 싶은 거겠지. 광신도예요. 대결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지 못한다면 그도 자신을 설득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바통을 넘겨받은 이상 그들의 의지를 저버릴 수 없지. 가자. 하지만 그건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축제의 별이 수백 년간 길러낸 거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죠. 꿈 세계에 오고 싶다는 갈망, 깊이 잠들고 싶다는 나태함, 그리고 도피와 포기. 은연중에 생겨난 사람들의 감정이 질서의 좋은 꿈이 탄생하는 요람이 된 거예요. 한 세계의 의지를 이용해 에이언즈의 강림을 기원한다라. 이 대결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 번만 싸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같이 안 가려고? 아무래도 반디 씨는 다른 전장으로 간다는 것 같아. 그렇지? 어디가? 네. 아, 헤어지기 싫어. 출발하기 전 운명의 노예는 제게 이번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수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오? 제가 꿈의 땅에서 3번의 죽음을 겪게 될 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뭐?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이제 2번째 죽음의 뜻을 알아챘으니 그걸 실행에 옮겨볼까 해. 헐. 모든 게 순조롭다면 너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 대결에서 이겨야만 페나코니에도 미래가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3번째이자 마지막 죽음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지. 무슨 소리니? 진짜 죽음이야. 페나코니의 모든 사람이 질서의 좋은 꿈에 영원히 빠지고 말겠지. 그건 어떻게든 피해야 할 미래예요. 반디 씨, 무사히 와라. 네, 알겠지? 이만 가볼게요. 부디 개척의 여정이 영원하기를. 뭐야? 반디야. 꿈에서 난 초토화된 땅을 봤다. 다들 준비됐니? 땅에서 돋아난 새싹. 우와. 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 와. 내게 속삭였다. 오. 뿌리처럼 지금을 각오하고 불속에 뛰어들면 살 거야. 변신. 향수에서 다시 만나게.